토트넘 구단이 데안 클루세스키 완전 이적 옵션을 실행했다. 이적료는 3천만 유로. 그런데 이 지급을 할부로 샀어요. 6년에 걸쳐서. 네. 토트넘이 데안 클루세스키를 완전 영입했습니다. 자,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뇌절 패스. 클루세스키 하면 그게 가장 떠오르지 않나. 그리고 그 뇌절 패스 얘기를 시즌 끝나고 자국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아주 신나게 막 털던 모습이 너무 귀여웠던 데안 클루세스키인데요. 지난 시즌엔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영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 일단 토트넘이 최종적으로 영입을 했고요.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레비가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적료를 깎았습니다. 원래 클루세스키를 데리고 올 때는 18개월 임대였거든요. 임대료로 1,000만 유로를 먼저 주고 완전 영입을 하게 되면 총액 3,500만 유로에 데리고 오는 걸로 이렇게 좀 계약을 하고 클루세스키를 데려왔는데 최근에 클루세스키 활약이 좀 저조했던 게 어떻게 보면 레비 회장한테는 좀 애누리할 수 있는 좀 딜을 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준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완전 영입을 하면서 조건을 상당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염가에 이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이게 유벤투스 쪽에서 클루세스키를 토트넘에 완전 이적을 시키면서 발표한 그 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트넘 구단이 데안 클루세스키 완전 이적 옵션을 실행했다. 이적료는 3천만 유로. 그런데 이 지급을 할부로 샀어요. 6년에 걸쳐서. 네. 그러니까 이적료를 500만 유로나 깎았는데 거기다가 6년 동안 할부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를 오케이 해주는 것도 유벤투스 참 신기한데 어쨌든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안 쓸 선수니까 파는 개념으로 이제 판 걸 텐데 야, 토트넘 레비 회장은 진짜 장사 잘합니다. 네. 아니 6년 할부로 되는 것도 이게 무슨 뭐 몇억 달러 되는 그런 큰 돈도 아닌데 대단해요 진짜. 아무튼 뭐 클루세스키가 지난 시즌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쓸모가 많은 선수입니다. 윙어로도 뛸 수 있고 뭐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고 지금 포메이션 상에서 새로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쓸 것처럼 지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도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적응도 끝난 상황이고 저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적료를 이 정도로 깎았다고 하면 3천만 유로 그러니까 또 이 클루세스키 어리기 때문에 다시 되팔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비가 될 것 같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꿀 거래를 했다. 네, 거의 뭐 당근마켓에서 괜찮은 가격에 사기로 하고 현장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더 깎고 그것도 할부로 내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하고 들어온 거니까 그 들어오는 길에 레비 회장이 굉장히 어깨 이렇게 좀 뽕 차지 않았을까. 대단한 영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비용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요 돈을 또 다른 그 이적 과정에 또 투입할 수 있게끔 비용을 좀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포지션에 보강이 필요합니다. 뭐 골키퍼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해리케인의 거취에 따라서 공격수 자리 나오고 있고 근데 최근에 그 알레스테어 골드 그 토트넘 전문 기자죠 폴 런던에 요 분이 그 기사하고 뭐 영상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토트넘의 미드필드 보강 전략은 하나다. 다양한 포메이션에서 뛸 수 있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젊은 윙어를 영입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이강인이 딱 어울리긴 합니다. 네. 윙어로도 뛸 수 있고 창의적인 역할로 공격형 미드필더 할 수 있고 또 젊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 뭐 제 관점에서 본 것이고 지금 이제 제임스 매디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선수들이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근데 지금 PSG가 참전한 상황에서 이강인을 토트넘이 하이제킹 한다는 것은 거의 저는 불가능이라고 보고요. 예. 토트넘이 뭐 급여를 잘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이적료를 저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강인 선수는 그리고 뭐 일부에서 얘기했던 뭐 김민재 선수는 토트넘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 저 지금 먼 곳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클루세스키도 물론 좋은 선수지만 로메로를 데리고 왔을 때처럼 이 좀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시장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장가보다 좀 저렴한, 혹은 소속팀에서 잘 쓰지 않고 있어서 재능이 있는데도 아직 발굴이 되질 덜 됐거나 활용이 덜 되고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쪽에 관심이 많은 팀이지. 그러니까 이 팀은 뭔가 이렇게 빅클럽 마인드 이적 시장 운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큰 돈을 썼던 선수들조차도 뭔가 빅클럽들이 데려가려고 막 끼어들 만한 선수들은 아니었잖아요. 은돈벨레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원칙을 갖고 토트넘이 다음 시즌 선수 영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누구일지 또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들을 과연 데리고 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잘 할 수 있는 선수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 벤탄쿠르가 있죠. 근데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시즌 개막전까지도 복귀를 못한다 그래요. 워낙 좀 큰 부상이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벤탄쿠르가 없이 시즌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기존에 있는 뭐 비수마라든가 뭐 후이베르라든가 뭐 스킵이라든가, 스킵 선수를 공격적으로 뭐 상대적으로 쓰긴 했습니다만 파페사르도 있고, 근데 없어요 사실. 진짜 클루세스키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은 근데 정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전 팀들에 있을 때처럼 토트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계속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홀딩 미드필더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팀인데 여기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앞에 세워놓고 이 순삼각형 형태의 3미드를 쓴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되면 또 손흥민 선수 수비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쨌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도 물론 필요하지만 좀 더 수비 쪽에, 그리고 이제 홀더 쪽에 보강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토트넘 이적 시장에서 제가 정중동이라고 써놨는데 움직임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감독 선임을 일단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차근차근 내부적으로 일단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내보낼지에 대한 또 교통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또 해리케인의 거취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근데 7월부터는 다들 일정들이 다시 빡세지기 때문에 뭐 6월 다 가기 전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토트넘이 이적 시장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걱정이 솔직히 됩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없다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적 시장을 이 팀이 계속 잘 못 보내오는 것을 우리가 수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뭐 단장도 바뀌었고 새 단장 아직 안 왔지만 감독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있으니까 성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